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근데 아기들은 칭찬 너무 쉽게 받아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맞습니다. 뭐 응가에도 칭찬받죠. 장치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셨는데 어떤 장치들이 좀 있을까요? 뭐 쇼핑 앱이건 컨텐츠 앱이건 자기 관리 앱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면은 앱이 주는 혜택만 누리면서 중독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 장치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네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불규칙적 보상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더라도 나 언제 무슨 선물 받는지 알고 받으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데 깜짝 선물을 받게 되면 진짜 네. 큰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상을 줄 때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딱 보상을 주면 사람이 큰 쾌감을 느끼고 이 보상 회로가 자극이 되면서 중독이 되거든요. 요즘 이제 할인 같은 게 이제 그런 형태인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기 박앤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뭐 2차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세일을 맞습니다.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물건 구경하다 보면 갑자기 할인이 뜨고 갑자기 쿠폰을 받죠. 그러면 막 보물찾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게 되죠. 뭐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보상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않고요. 화려한 그래픽이나 소리가 함께 제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상이 줄 때 따다다다다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열 때도 이게 별거 아닌 아이템이 나오는데도 막 따다다다다 사람이 아무리 작은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순간에 화려한 그래픽이나 소리가 함께 제공이 되면 뇌의 이제 보상회로 중독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강하게 자극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네. 이런 장치가 뭐 게임뿐만이 아니고 뭐 쇼핑, 그 다음에 뭐 자기 관리 앱에도 다 요즘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네. 이것도 이제 중독을 만드는 장치고, 세 번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과 칭찬, 인정.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근데 아기들은 칭찬 너무 쉽게 받아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맞습니다. 뭐 응가에도 칭찬받죠. 이거 잘 쌌네. 아이고 잘 쌌네. 뭘 해도 칭찬받죠. 네네. 오늘 하루 동안 칭찬 몇 번 받으셨어요? 없죠. 근데 그런 칭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바로 SNS예요.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죠. 네. 싫어요는 또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반응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좋아요와 싫어요를 다 표시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근데 좋아요만 할 수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만 받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SNS고요. 그게 지금 확대돼서 모든 리뷰 시스템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물건을 사서 후기를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 칭찬을 받게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해요. 네 번째는 이 컨텐츠 그 플랫폼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컨텐츠들, 사람이 이제 흥분이 됐을 때 네. 뭐 무섭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쾌감도 느끼거든요. 네. 롤러코스터 타면 무섭지만 짜릿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흥분시키는 컨텐츠들이 이제 사람을 중독시키는데 요즘에 쇼폼 형태들이 넘기다 보면 그런데 계속 노출이 되죠. 동영상 알고리즘 따라서 계속 보다 보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장치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앱에 공통적으로 이 두세 가지, 세네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장치들을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게 나를 중독시키는구나, 이걸 알면 네. 이런 이제 앱이 주는 혜택만 누리고 중독은 안 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중독 경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중독의 장치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MZ 세대를 넘어서 이제 알파 세대. 네, 눈 네. 뜨면 스마트폰을 본 그 알파 네. 세대가 아마 MZ 세대를 대신할 뉴 제너레이션으로 막 각광을 네. 받고 있는데, 네. 아마 이 기업들, 특히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테크 기업들이 MZ를 적극 네. 공략해서 네. 상장했던 것처럼 네. 이제 알파들도 엄청 공략을 그렇죠. 할 텐데 어떤 마케팅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알파 세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될 서비스를요, 메타버스라고 봐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네.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2000년대 중반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혹시 네네네. 저는 그게 그냥 메타버스 네, 네. 제 한계의 네,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금방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비즈니스에 무슨 도움이 되지? 하면서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는 메타버스 이거 예전에 나온 거랑 차이가 없다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거 진짜로 알파 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는 뭐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세상 이렇게 보기보다는 SNS, 기존 SNS의 새로운 형태라고 봐요. 자, SNS라고 하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SNS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SNS의 본질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SNS라는 건요, 아무래도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제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죠. 네. 반면에 이제 이 메타버스는 아이들도 아바타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아바타를 매력적으로 만들면 누구든지 그 아이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기존의 SNS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SNS의 형태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중에서도 SNS에 진화된 형태의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바타 기반으로 하거나 뭐 이런 VR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장감이나 실제감이 훨씬 더 기존의 SNS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독성도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 알파 세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대체하는 굉장히 강력한 더 중독적인 SNS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